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무려 11년 동안 야구 선수로서 엘리트 야구 선수 코스를 밟으시다가 이제 간평에 도전하셔서 합격하신 김현탁님과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나이는 만으로 27살이고 학교는 이제 그 지방 4년제, 전공은 이제 체육학 전공하고 공부 기간은 이제 2년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감정평가사에 합격했고,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인 23살까지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야구를 했던 게 이제 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평균 54.66점을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네.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부모님이 공인중개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셔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쪽 직종을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이제 그 직업이 있구나까지만 알고 공인중개사를 한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 감정평가사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험을 도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탁님은 시험 보시기 전에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었나요? 야구 시작한 이후로는 사실 그 시험을 잘 보려고 시험을 쳐본 적이 아예 없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구단 뭐 겨우 뭐 아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의 인간 승리 같은 느낌인데요. 혹시 2차 방정식은 푸실 줄 알아요? 사실 지금도 2차 방정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면 이제 방정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유튜브 뭐 중등 수학 강의 이런 거를 찾아서 그 좀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 살짝 여쭤봤는데 이렇게 뭐 항을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항이 뭔지를 일단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하셨던 분도 열심히 하셨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좀 이런 측면에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건데,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천재다. 예. 혹시 이제 IQ가 좋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특별히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요거 시작하실 때요. 네. 이게 사실 어려운 시험이고 네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학벌 좋은 사람들 요즘 한 스카이도 엄청 많이 본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많고, 막 3년 4년 해도 안 된다, 뭐 10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이렇게 공부에 기억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진입할 생각을 하셨어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실 때는 사실 감정평가를 잘해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이제 국어나 뭐 수학 이런 걸 잘해서 갔다고 생각한 거지, 공부해오던 이제 그런 과정이나 뭐 자세 이런 것만 사실 저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그분들보다 제가 특별히 뒤처진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체력이 좋다 보니까 그분들 12시간 하면 14시간을 해서 따라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체력은 자신 있으니까. 예, 그 당시는 되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우리 이론이나 뭐 법규 이런 거 뭐 외우는 거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네. 일단 가장 먼저 회계, 경제, 네. 감정평가 실무, 네. 수학을 너무 안 하던 분들한테는 특히 경제학에서 뭐 미분 개념, 네. 갑자기 막 뭐 공식 쓰면서 그래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일단 그 생각보다 수학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잘 없고, 그다음에 정말 못 알아듣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똑같은 강의를 거의 10번 이상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번 이상 돌려보니까 또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중등 수학 강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또 그 수학적인 부분을 또 커버하려고 노력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궁금한데 1차 몇 개월 하셨어요? 1차가 제가 9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베이스가 있어서 갖고 제가 이제 그 전에 공부를 안 했음에도 긴 기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있으면 예. 회경만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회경만 6개월을 했으면 사실 뭐 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10개월 했는데 내가 이거 감정평가사 붙을 수 있을까? 아까 공인중개사 보고 자신감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10개월을 공부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합격권에 올라간 거는
제 생각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만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고궁이 중에서도 평균이 80점 정도로 붙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또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체력은 좋으니까 예. 엉덩이는 무거울 거다. 진짜 무섭게 오래 앉아 있을 거다. 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대신 그 초반에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한 달 정도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딱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몇 시간 정도씩 공부하셨어요? 초반에는 거의 이제 순 공부 시간 기준으로 한 12시간 정도를 했었는데 운동을 병행을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체중이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는 한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차 이럴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때 뭔가 좀 고비가 온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공부한 지 한 2년 차에 되게 접어들었을 때부터 이제 체중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공부 시간도 이제 갑자기 확 줄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이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몇 킬로 정도 찌셨나요? 제일 많이 쪘을 때 기준으로 하면 45kg 정도 쪘습니다. 평소보다 공부하기 전보다 45kg가 쪘다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체중이 불어가지고 예. 막 체력이 딸려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실 2년 차 때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받고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쉬는 3개월 동안 이제 PT를 끊어서 PT를 시작하면서 3년차 합격할 때까지도 이제 PT를 계속 병행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3년 차면 1, 2차 병행하는 그 와중에서도 운동은 계속했어요? 네, 대신 이제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이제 3회 정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각오는 어떠셨나요? 각오는 사실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다. 그냥 뭐 최선을 다하자. 그냥 그런 각오로 이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또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우선 자기 한계는 무조건 자기만 정할 수 있고 그래서 노력하면 무조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진짜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뒤에 내용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간다. 나는 한다. 이런 스타일의 좀 공부 방법을 많이 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년차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1차, 2차 병행하신 스케줄 요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무려 11년 동안 엘리트 운동선수로서 야구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평 공부를 시작해서 3년 만에 합격하신 우리 현탁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탁님이 이제 3년차에 붙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3년차를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좀 걱정되고 좀 공포스럽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1차, 2차를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걱정 안 되셨어요? 1차 하느냐 2차 못하진 않을지 또 이제 2차 하느냐 1차 떨어지진 않을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셨습니까? 걱정을 저도 되게 많이 했는데 1차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2차 공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차 공부량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차까지 가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어떻게 계획 세우셨어요? 2년차 때 이제 2차 불합격 그 발표를 받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는 평일에는 이제 그 2차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만 1차를 하고 또 1월부터는 이제 평일에 1차라고 주말에만 2차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까지는 주말에 1차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토요일은 GS는 하셨을 것 같고 네. 일요일 날 한 반나절 정도? 좀 쉬고 반나절? 아니 그냥 GS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가서 1차를 바로 공부하고 일요일날도 이제 똑같이 그냥 오전 한 11시 정도부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토요일 GS 끝나고서도 집에 와서 1차 공부를 했어요? 네. 그 1차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GS 이제 복귀를 월요일로 미뤄두고 이제 바로 이제 1차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에 좀 하고 일요일에 8, 9시간 정도 했으면 한 주에 대충 몇 시간 정도 투자했다고 보면 될까요? 1차를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에 14, 5시간 정도 하셨다. 예. 그 다음에 1월부터는 그러면은 지금 1차랑 2차를 뒤바꾼 거네요. 예, 맞습니다. 평일에는 1차만 하고 2차는 이렇게 주말에만 좀 해서 뭐 토요일 조금, 일요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1월부터 이렇게 평일 1차 하면 아니 뭐 한 3월만 돼도 별로 할 거 없지 않아요? 1차를 그렇게 양이 많진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1차가 못 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어서 불안해서 계속 1차를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보면 이제 2차 공부를 많이 못 하는데도 점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계속 이제 1차 붙는 거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불안해도 그렇지 뭐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 잘 나왔을 거고, 그리고 아마 2월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계속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냥 뭐 그냥 모르겠다, 2차는 아유 일단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차를 결국 떨어지면 2차 공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몇 점 받으셨어요? 평균 76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이제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돌이켜 보면 그 3년차 1차를 그렇게 붙잡고 있어서 76점이나 받는 게 돌이켜 봐도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다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불안하니까. 예, 불안한 거 싫어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벼운 거 여쭤볼게요. 그럼 1차 네. 이렇게 다시 보실 때 3년차 됐을 때 네. 1차 강의 다시 들었는지, 그리고 뭐 책 같은 건 또 다시 구매하셨는지. 저는 이제 원래 초시 때 들었었던 이제 강사분들 강의를 다시 들었고, 그다음에 책도 다시 사서 이제 들었습니다. 보던 책 또 볼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페이지 수도 막 미묘하게 다르고 이러니까 좀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네. 그냥 새 책을 샀습니다. 그냥 뭐 엄청 보수적으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객관식은 강의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저는 많이 편하다고 느껴갖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워낙 본인의 이 방향성 딱 정하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밀고 가시는 스타일이셔서 1차, 2차 병행한 거에 대한 현탁님만의 스케줄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실무 공부 방법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평가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운동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한 엘리트 운동선수였던 현탁님, 3년차로 합격하셨는데요. 실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점 받았다 그러셨죠? 54.5점 받았습니다. 나쁜 점수는 아니네요. 제가 숫자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맞추지는 못했는데, 올해 약술 문제나 아니면은 1번에서 이제 보상 문제가 나왔어서 제가 이제 실무 기준이나 관련 법조문 암기를 좀 꼼꼼하게 했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험지에 좀 현출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원래 GS에서는 한 15페이지 정도를 실무 과목에 썼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서술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2년차 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해왔는지 뭐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1년차 때 제가 타학원 강의를 듣다가 이제 기본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쯤 됐는데, 답안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현출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보여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최종훈 평가사님 샘플 강의를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좀 긁어주시는 것 같아서 최 평가사님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 평가사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갖고 저도 2년차 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고 기본서 해독이나 목차집 뭐 이 정도만 그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안 푸셨나요? 사실 GS에서 문제 푸는 거 말고는 거의 그냥 안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GS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2년차 때 GS에서 완주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완주를 못하면 네. 약간 이거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서를 보겠어, 문제를 많이 안 풀겠어,
네.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은 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가 안 풀리면 기본서를 또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리, 법 세 과목을 봤을 때 이론이랑 법규는 그 기본서를 보고 지식이 이제 암기가 되고 지식이 쌓이고 하면 답안 쓰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완주가 가능해졌는데 실무만 그 끝까지 결국에는 완주를 거의 못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과목마다 다른 능력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실무는 제가 봤을 때 순발력이나 대처 능력이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보면 이론 법규의 공부 방법은 크게 결은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실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뭐 가벼운 얘기로 처음에 실무 공부할 때 네. 어쨌든 뭐 수학을 너무 안 했잖아요. 네. 여기 수학적으로 어려웠던 건 없어요? 사실 계산도 다 계산기가 해주고 수학적으로 크게 어려웠던 거는 없었고 오히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이제 제 글씨였던 것 같습니다. 글씨 너무 못 써서 예.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글씨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가독성을 좋아 보이게끔 하는 이제 답안지 이제 쓰는 스킬을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킬이라고 하면? 가로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꺽쇠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넘버링 표시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읽기 좀 편하시게끔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차에 돌입할 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때 페인 분석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2년차 때 우선 문제를 너무 많이 안 풀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출 분석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느꼈어요? 스터디 문제는 이제 평가사님들이 조금 이제 잘 다듬으셔서 내시는 경향이 좀 있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매년 한두 문제씩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제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문제 아니면 분량이 너무 큰 문제 같은 게 꼭 하나씩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꼼꼼히 하자. 알겠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출 문제를 매일 한 50점 정도 풀고 이제 그 복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시간을 따로 재진 않았고 제가 답안지에 그 관련 논점에 대한 내용을 생각나는 걸 다 쓰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 안 재고? 네, 시간 안 재고. 그럼 예를 들어 뭐 30점짜리 문제인데 그냥 뭐 써지는 것까지 막 이것저것 다 쓰고 그냥 50분이면 50분 그냥 내가 쓸 게 없을 때까지 쓴다? 맞습니다. 왜요? 시간이라는 변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변수는 사실 스터디에서 이제 그 100분의 100점을 풀면은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출 문제를 그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논점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복귀하신다고 하신 거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복귀하셨어요? 여러 강사님들 뭐 답안 보고서 어딘가 뭐 옮겨 적어 놓은 건지 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그냥 뭐 여러 강사님 거를 뭐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한 강사분의 이제 기출문제집 그 예시 답안을 그냥 보고 이제 난 이거 썼는데 이거는 여기 없네 아니면 난 이걸 안 썼는데 여긴 이게 있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그냥 보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둬서 이거를 기억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 근데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시 보면은 뭐 되겠지만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더 풀어보는 식으로 그냥 또 복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무는 결국에는 완주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부 논점을 꼼꼼하게 뭐 다 맞춘다는 것보다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풀면서 그런 거 이제 대응하고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목표를 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출 문제 몇 회부터 몇 회까지 봤어요? 한 20회부터 이제 34회 거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를 한 회독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가 실무 문제를 매일매일 풀지는 않았어서 2달 전후로 이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기출을 회독한다고 하면은 또 궁금한 게 처음에 내가 이거 풀었어. 이거 틀렸네 하고 딱 하면은 대충 이 문제 포인트 들은 기억이 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또 풀려고 하면 이거 맞다 이거 하는 문제지 하고 좀 이렇게 시시하게 느껴져서 약간 좀 이렇게 내 스스로 몰입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설렁설렁 풀게 되거나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네. 어땠어요?
일단 저는 1회독이 한 2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다시 풀 때는 그렇게 막 익숙하다는 느낌이 잘 없었고, 그리고 볼 때도 아예 처음 보는 문제 같이 이제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또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 이렇게. 약간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뭐가 또 달라져요? 같은 문제라도 한 번 볼 때랑 2번 볼 때랑 또 새로운 게 또 보이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보려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드려줄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근데 요렇게 제가 아까 듣기로는 3년차 동안 기출 문제만 2달에 1회독하는 것만 반복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기출문제 분석을 거의 메인 공부로 했는데 네네.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신 거예요?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볼륨이 큰 문제가 나온다거나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논점이 나오거나 하면은 당황을 하고 완주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실무 공부의 핵심이 대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려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과거에 그렇게 나온 사례들을 분석을 해야 이제 그런 게 대처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예를 들면 어떤 문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2년차에 떨어졌을 때의 이제 시험이었는데 34회 이제 2번 문제나 아니면 3번 문제를 보시면은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물건이 이제 1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12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해서 2번 문제를 거의 50분 동안 이제 잡고 있다가 과락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면 완주를 하게 되던가요? 네. 제가 일단 그 연습할 때 이제 생각나는 논점을 이제 다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0분에 또 100점을 풀 때는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서술하고 이거는 빼자, 이거를 그 조절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니까 이제 100점에 100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2년차 때는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쓰다가 시간이 지났네? 못 풀었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체를 찾아내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인 시간 조절을 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처음 보는 상황의 대처는 약간 이렇게 머릿속을 딱 스치는 그런 순발력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게 연습을 한다고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선천적으로 순발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 케이스를 접해보고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거 이제 유사한 케이스를 이제 떠올려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순발력도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 시험에서 기출 이렇게 많이 분석한 게 도움 됐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근데 올해 기출에서는 생각보다 볼륨이 크거나 이러지가 않았어가지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안 네. 나왔어서. 당황스러운 문제가 이제 안 나와서 오히려 기출 문제 이제 반복해서 푼 것보다는 이제 그 최정호 평가사님이 GS에서 작년보다 약술 문제를 또 많이 내주셔갖고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들 더 푼 건 없으세요? 일단 3년차로 합격을 해서 제가 타학원 문제나 이런 거를 볼 여유가 일단 없었고, 그리고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랜디 스터디만으로도 저는 문제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타학원 뭐 문제나 이런 걸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기출 문제는 한 번 더 풀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대처는 이렇게 연습을 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 많이 봤다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실무에서 실무 기준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사실 실무 기준이 이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무 기준을 최대한 자세히 이제 꼼꼼히 보려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외웠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까지 거의 뭐 통째로 암기를 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많잖아요. 그 실무 기준을 외우면 외울수록 이론이나 실무 이제 GS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이제 느껴졌고, 그게 이제 GS 성적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더 실무 기준을 더 꼼꼼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암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암기를 특별히 막 뭐 글씨나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우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매일 아침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계속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3년차 때 그 1차 공부할 때도 계속 아침에는 이걸 본 거예요? 1차를 공부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실무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 혹은 이제 뭐 아직 실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를 해줄 게 있다면요? 일단 저는 실무가 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70점 정도를 100%로 푸는 것보다 100점을 70% 정도로 푸는 게 득점에 더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완주를 좀 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뭐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기보다 물건 종류나 아니면 뭐 공부 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평가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 평가 방법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이미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아서 뭐 X표를 치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완주를 하려면은 이제 자료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건요? 좀 뭐 약간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희 때는 네. 거래 사례로 쓸 수 있는 게 2개가 나왔네? 아, 거래 사례 비교법 2개 쓰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 사례 2개, 비교법 2개 쓰라는 거를 캐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실무 기준을 이제 토대로 이제 제가 그걸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저같이 이제 그 자료를 먼저 보지 않고 평가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했더라도 옆에 이제 괄호 달고 뭐 실무 기준 뭐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평가함 이렇게 그냥 쓰고 넘어가면은 사실 그것도 틀린 답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때는 실무 기준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실무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탁님과 실무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론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거의 뭐 평생을 운동만 하시다가 공부에 공부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해서 우리 3년 만에 합격하신 김영탁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점수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2년차 때는 이제 48.5점을 받았고 3년차 때는 이제 50점을 받았습니다. 뭐 점수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아, 올해 이제 이번 문제에서 이제 집합 건물 문제가 나왔는데 토지 건물이랑 이제 집합 건물 관점에서 이제 개별 일괄 평가를 이제 설명을 해서 좀 많이 깎였던 것 같습니다. 2번이랑 3번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2번을 이렇게까지 못 봤는데도 뭐 합격한 케이스라고 이해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년차 때는 이제 좀 개략적으로 공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서 회독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하인 평가사님 목차집이나 이제 의암기장 정도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공부해도 뭐 GS를 따라오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네, 그 김하인 평가사님 목차집에서 이제 대부분 목차를 이제 빼오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목차 잡거나 이제 문제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뭐 GS 따라가고 시험 보셨어요. 그때 점수가 48.5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합격자 평균 정도 조금 낮은? 네, 합격자 평균보다는 한 2, 3점 정도 낮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보셨네요. 자, 그럼 이제 떨어지고 3년차가 됐어요. 그럼 이제 또 페인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또 방향성 잡고 1년 끌어가야 되는데 이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제가 2년차를 하면서 근데 랜드 스터디를 100% 소화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드 스터디를 한 90% 정도 흡수하는 게 일단 제 목표였고, 그래서 GS 잘 따라가자가 이제 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GS는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나요? 일단 기본서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에 뭐 실무 기준이나 이런 거 암기 꼼꼼하게 잘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저는 이제 회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하면 GS 잘 따라갈 수 있고 시험 장까지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뭐 기본서 회독이랑 실무기준 회독은 뭐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회독했다 그랬는데 네네. 기출 문제 회독은 뭔가요? 문제를 풀지 않고 대신 문제 이제 문항은 보되 이제 강사님이 답안을 어떻게 쓰셨는지 이제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푸는 거는 이제 GS 스터디 가서 풀면 되는 거고, 답안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제 인식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기출 문제도 충분히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더 넓은 범위를 이제 기본서가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2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답안을 쓰는 이제 방식이 약간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약간 그렇게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같은 거를 이제 읽어주는 게 이렇게 떠올리는데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내가 기출 답안지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목차 있네, 좋은 내용 있네, 아 이런 것도 옮겨놔서 내가 활용해야지, 아 이런 좋은 문장 있네, 이런 거 옮겨놔서 내가 활용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공부하는 거는 불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살짝 못 느낀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그냥 기본서 회독만 많이 해도 풍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기본서 회독, 실무 기준 회독, 기출 문제집 답안 회독 요렇게만 하고 문제를 푼 거는 GS에서만 푼 거예요? 네, 답안은 GS에서만 쓴 게 전부입니다. 아, 그럼 기본서 회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서를 보면 아 이해 안 가는 문장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딱히 막 기본서 비문이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면은 그냥 가는 대로 읽었고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읽고 이제 시험 막판에 가서 이해 안 가는 거는 그냥 그 글자만 외우면 되니까 이해 가는 것들은 다 걸러내고 이해 안 가는 것만 마지막에 외우면 되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강사님이 다뤘던 문제 논점 나오면은 막 나는 망하는데 막 그 학원 다닌 사람들은 다 점수 잘 나올 텐데 나 이거 너무 기출 문제만 보고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을까? 하고 다들 불안해 하거든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기본서에서 이제 커버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불안감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멘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요번에 탁상 감정 이런 거는 기본서에서 커버가 안 됐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접근했어요? 탁상 감정이 뭔지는 그냥 대충을 알고 있었어서 이제 그거랑 최대한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뭐 감정평가 컨설팅과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비교해서 작성하는 식으로 이제 답안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그러면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것도 의식의 흐름대로 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 기본서의 틀대로 썼는데 거의 70% 정도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기본서 내용을 이제 상상을 해서 쓰는 거니까 다 그 내용 안에 있는 걸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론에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아, 요 얘기는 좀 꼭 해주면 도움 될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총론에 이제 힘을 많이 주시고 강론 암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강론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론을 꼼꼼하게 챙기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실무 기준을 엄청 꼼꼼하게 보는 게 사실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무 기준 꼼꼼히 암기하세요. 예. 그럼 요거 꼼꼼하게 암기 기준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문제에서 이제 해당 논점이 나오면 이 규정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통째로 이제 옮겨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약간 이제 좀 구석진 내용들. 아, 이거는 진짜 죽어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공부하는 동안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네. 걔네들도 그렇게 복붙이 가능했습니까? 네. 왜냐면은 뭐 특별히 뭐 비중을 뭐 나눠서 공부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득점을 할 때 이제 약간 쾌감도 조금 있고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암기를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봤을 때 중간에서 조금 더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답안지를 뭐 많이 봐서 알지만 정말로 막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뭐 조금 좋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 암기를 어쨌든 되게 결국은 꼼꼼하게 해내셨잖아요. 네네. 운동선수였던 게 암기에 도움이 됐나요? 그렇게 암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던 야구에서 제 포지션이 이제 투수였는데 저는 이제 11년 동안 한 동작만 계속 이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암기를 할 일이 아예 없었다고 사실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11년 동안 이것만 반복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예.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하나를 반복하는 거에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한 게 네. 약간 이런 기억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원래 만화를 볼 때도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걸 약간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게 또 영향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네. 조금 딱 맞는 오히려 이 시험에 좀 적합한 그런 또 성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 공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1년 동안 요 공만 던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3년 만에 합격하신 우리 김현탁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규 공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차 때 몇 점 받으셨어요? 50점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점수치고는 또 조금 낮네요. 1-1에서 이제 그 사업인정고시 법적 성질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누락했고,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만 쓰고 사업인정 고시 법적 성질을 아예 안 썼고, 이제 3번 집행정지 이제 완주를 못했고, 4번에서 이제 사무소 개설을 써야 되는데 사무소 개설 신고가 아닌 줄 알고 신고에 대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는 네, 몇 점 받았죠? 59.5점 받았습니다. 보통 작년보다 점수 떨어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그래도 뭐 한 10점 정도 올렸네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차 때 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2년차 때는 일단 안평가사님 기본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거의 기본서만 계속 그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기본서를 이제 2년차 때 볼 때는 이제 그 기본서에 이제 작은 글씨로 이제 뭐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한두 번 읽어보고 말았고, 그냥 본문에 이제 그 암기하는 그것만 이제 많이 봤습니다. 기본서만 이렇게 달달달 보고서 뭐 GS에서 따라갈 때는 별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었나요? 처음에는 일단 분량을 다 못 채웠어서, 근데 이제 완전 초반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암기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답안을 또 금방 채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내가 2년차 때 약간 어떤 공부를 조금 미흡하게 해서 이걸 못 따라갔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답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논점을 찍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2년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일단 2년차 때 실패를 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잠을 많이 안 자고 이제 공부 시간에 최대한 할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그냥 단순 노동같이 그냥 그 기본서에 있는 그냥 그 글씨만 외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쓰려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푼다기보다는 정답 같아 보이는 논점을 찍고, 그 논점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본서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2년차 분들이 만약 이걸 보신다면 좀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차를 지내고 3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뭐 페인 분석, 네. 방향 설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2년차 때까지는 순 공부 시간에 이제 그 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안 재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그 답안지에 이제 현출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논점을 찾는 거를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3가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잠 네. 많이 자자, 플러스 알파, 논점 찾기. 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잠을 많이 자자. 사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일단 스트레스와 뭔가 초조함과 조급함과 거기다가 오늘 할 게 안 끝났어. 그런데 잠을 잘 잘 수가 있나요? 저도 사실 그 잠 드는 게 되게 힘들었지, 사실 아침에 이렇게 계속 자는 거는 쉽기 때문에, 잠이 들고 나서 아침에 알람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눈이 떠질 때까지 그냥 계속 잤습니다. 예를 들면 좀 1시간 늦게 일어났으면, 아, 오늘 실무 문제 그냥 안 풀어야겠다 하고 그냥 법전만 보고 점심 먹고 뭐 오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를 못 풀었는데 망했다. 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네.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저는 잠을 자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아, 잠을 잔 것도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위해서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의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멘탈 케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플러스 알파 쓰는 거. 네. 이거는 어떻게 훈련을 했어요? GS에서 일단 그 문제를 쓸 때 관련된 논점이 이제 나오면, 그거랑 이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답안지 그냥 막 일단 쓰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터디가 이제 연기에서 뭐 1기 가고 1기에서 2기 가고 하면서 점차 이제 내가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내용은 좀 빼도 되겠다 이런 게 좀 구분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집을 이제 타강사님 거를 봤는데 검토나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또 보고 그런 걸 또 답안에 또 활용하고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거 다른 강사님 거 좀 내용 보면서 요거는 또 괜찮네 하면 또 이제 서브에 옮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건가요? 근데 저는 따로 서브에 추가를 하진 않고 어차피 기출문제집을 계속 해독을 했으니까 그냥 이제 답안 쓰면서 이것까지 써줄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또 써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법규도 기본서 회독, 기출문제집 회독, 법전 회독.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점 찾기. 요건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일단 GS 문제를 풀 때 안평가사님 GS 문제가 저희 시험 기출뿐만 아니고 타 시험 기출을 저희 시험 논점에 이제 맞게 이제 그 변환을 해서 이제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몰라 하고 이제 그냥 끝나고 이제 강평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는 데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찾으려고 이제 힘을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GS에서 0기부터 3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논점을 다 맞춘 주차가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논점 찾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또 35회 때 막상 시험장 가서는 논점을 다 맞추고 나온 또 그런 또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랜드의 GS 정도 훈련하면 기출 쉽다? 적어도 올해 35회에서는 되게 무난하게 좀 논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향 잡으셨고 3년차 때 전반적인 이제 공부 패턴 요거는 어떻게 가져갔어요? 오전에 이제 뭐 법전 회독하고 이제 실무 풀고 오후에 이제 기본서 회독하고 저녁 먹고 이제 또 기출문제집 회독하고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 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그냥 100분의 100점을 다 쓸 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한 번 쓸 시간에 한 3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서 회독할 때 이제 A, B, C, D급 있잖아요. 네. 요거 이제 회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등급 비중은 어떻게 신경 써서 읽어요? 제가 2년차 때는 A급은 좀 더 이제 자주 보고 B급은 이제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3년차가 될 때 스터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배 평가사님인 신호정 평가사님은 따로 이제 비중을 두지 않고 기본서에 이제 작은 글씨까지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기본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은 글씨도 외운 거예요? 네. 참고 읽을 거리?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남들 안 쓰는데 답안지 한 줄, 두 줄 이렇게 쓸 때에 또 쾌감이 또 있어서 또 그것도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4번 문제에서 이제 행정상 제재에 이제 4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쓰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이제 과태료 재판을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한두 줄 이렇게 써주는 게 또 저는 득점에 또 나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이 55%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암기량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헉 하는 양일 수 있어서 처음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A, B급만 봐도 이거 우리가 외울 수는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2년차 때도 이렇게 좀 등급 비중 없이 그리고 작은 글씨까지 내가 외우겠다 하고 회독하는 거 2년차 때도 가능할까요? 남들이랑 차별화된 답안지를 쓰려고 하면은 무조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격에 한 발이라도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암기하시는 거 요건 또 어떤 패턴으로 뭐 어떤 식으로 암기하셨어요? 법전은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이제 양치하고 바로 앉아서 법전 읽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뭐 어디까지 읽었어요?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앞에 행정자 들어가는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3법은 법, 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습니다. 령까지? 네. 그럼 그것도 막 엄청 많이 봐서 사실 령도 그 당시에는 꽤 쓸 수 있었다? 네, 근데 저는 많이 봐서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었는데
막 몇 조였는지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와, 령까지 외웠으면 진짜 그 외우기 싫은 걸 외웠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는 근데 되게 그렇게 싫다고 생각 안 들고 법전 보는 게 의외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요? 왜냐면은 뭐 이론이나 실무 내용 같은 건 그 논점이 안 나오면은 사실 못 쓰는 건데 법전은 거기 있는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고 가성비가 좋다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법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김현탁 평가사님이 사실 지금 실무 이론 법규 공부 방법이 사실 거의 똑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좀 짧게 공부하신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공통점이에요. 그냥 뭔가 이 방법대로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앞이랑 중복되더라도 다음 편에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년 동안 야구만 하셨던 공부의 기억도 모르셨던 우리 김현탁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인터뷰를 하면서 평가사님의 실무 이론 법규를 접근하는 그 공부 방법이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무 이론 법규 다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기본서, 기출 문제집, GS 자료, 과목마다 이제 실무 기준이나 이제 법전을 좀 추가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걔네만 무한히 돌려보는, 그리고 문제는 그냥 GS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풀어보는 공부 방법을 택하셨어요. 네. 아, 근데 실무는 뭐 50점씩 기출 문제는 이제 풀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공부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평일에는 그냥 이거 돌려본다, 주말에 가서 GS 본다,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네. 3년차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게 진짜 끝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일단 뭐 문제를 제가 기출 문제랑 이제 GS 문제 정도를 봤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양이 되게 많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문제를 더 풀거나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냥 아예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는 네. 아니 딴 학원에서 내가 안 배운 거 냈고 그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 막 그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점수 높은데 나만 거기서 혼자 막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딴 거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학원에서 안 나온 논점이 딴 학원에서 뭐 한번 뭐 GS에서 한번 다뤘다고 해도 그 문제를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A급처럼 외워서 쓴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편차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는 좀 강한 편이에요? 그냥 나쁜 생각을 원래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암기력이 사실 막 조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진짜 빼어나게 좋은 건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와 암기 잘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결국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서 다 외웠다. 네. 몇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2, 3년 차 이제 합쳐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50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산해보면 네. 2차 공부 기간이 2년 4개월이니까 예. 28개월 동안 50회독을 했다는 얘기는 예. 대충 한 달에 2회독 그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부 방법을 안 해서 네. 뭐 좀 공감은 할 수 없지만 네. 요즘 사실 이게 약간 트렌디한 공부 방법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는 이렇게 공부 안 한 사람으로서 자꾸 읽으면 외워진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우는 건 따로 외워서 내가 한번 써봐서 내가 이거를 외웠군 해야 암기 끝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맛이 있는 건데 네. 읽고 나면 암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냥 뭐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뭐 괜찮은 건지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네네네. 이게 읽으면 암기가 된다는 건 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자꾸 읽어서 그 글자를 외우는 느낌이 아니고 그 페이지를 자주 이제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 페이지 자체가 이제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 형태로 떠오르는 느낌으로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제 초행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지나가도 뭐 어디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뭘 파는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뭐 한 50번,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은 뭐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저기에는 어떤 음식점이 있었고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우는 페이지는 네. 뭐 오늘 몇 페이지까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오후에 뭐 기본서 봐야겠다 하면 이제 뭐 저녁 먹기 전까지 계속 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통은 막 읽다가 이해가 안 가. 막 머리 아프게 이렇게 뒤져서 찾아보고 이해했다 하고 뭔가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저는 그 이해할 때까지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또 보면은 이해되겠지 하고 또 보고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보면 이해되겠지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가 이제 시험 들어가기 뭐 한 달 전이나 뭐 2주 전쯤까지 이해가 많이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는, 그렇게 하면 외울 게 굉장히 작아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탁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회독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혹은 이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전차 분들, 아니면 이제 좀 연차 있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 해줄 게 있을까요? 이렇게 회독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불안감도 들고 내가 잘 외우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이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매주 이제 GS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테스트 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이렇게 느끼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GS에서는 오픈북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2년차 때도 한 번도 오픈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나면 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어쨌든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많은 퍼즐을, 그러니까 많은 자재를 들고 있는 거고, 네. 현탁님이랑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이 되게 많은 자재를 들고 있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무는 얘기해줬죠. 네네. 실무는 이게 필요했었다. 네네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논점을 끝까지 막 시간 제한 안 두고 잡아보면서 네네네. 이제 그거 대처하는 훈련을 별도로 했다. 네. 근데 이론 법규는 이게 너무 스무스해요. 네. 실제 뭔가 문제가 없었어요? 저도 2년차 때는 이게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법규 이제 문제를 풀 때 목차 잡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이제 잡으면서 최대한 이제 논점을 그냥 몰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논점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렇게 이제 논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암기한 거랑 이제 제가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랑 이렇게 연결이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법규는 네. 어쨌든 결국에는 논점 찾는 거니까 네. 그냥 어떻게든 찾으려 노력했고, 네. 그거는 GS 훈련만으로 이걸 연결시키는 거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행정법 그 체계가 이제 머릿속에 전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그 하부 논점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써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판단이 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체계도 결국은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규야, 오케이. 뭐 이렇게 결국엔 논점 찾는 거 좀 연습하면 되고, 제가 봐도 GS 문제에서 아까 한 번도 논점을 다 맞춘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까탈스럽게 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럼 그걸로 훈련이 된다. 근데 이론은 네. 이거 알고 써도 네.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썼다거나 뭔가 좀 뭐 서술이 이상하게 됐다거나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사실 큰 애로사항이 사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높기는 한데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암기가 많이 돼 있으면 네. 사실 막 엄청 꼬아서 물어본 게 아닌 이상은 쓸 말은 항상 맞는 편이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암기의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문제풀이에 그 암기한 걸 연결하는 거는 이제 GS 정도에서만 훈련해도 충분하다, 했었다. 네.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독공부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5회 감정평가사님이 되신 김현탁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탁 평가사님은 공부에 기억도 안 하시던 분이 무려 3년밖에 안 걸려서 이제 합격을 하신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시험장의 좀 에피소드, 조금 가벼운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에 공부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이제 그 감칙이랑 실무 기준 1회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 이제 행정법, 개별법 1회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론 의 뭐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서도 보면 좋잖아요.
그거 볼 시간은 사실 안 돼서 이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 잠은 좀 잘 잤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못 잤던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사실 신경 쓰이잖아요. 오늘 최적의 컨디션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잠 잘 못 잤어. 오늘 내 실력 다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그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각성 상태 이제 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 원래 제가 좀 그런 거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시험장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오래 해오면서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루틴이 안 지켜졌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가 루틴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뭐 시험장 갈 때도 뭐 별다른 루틴 없이 그냥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험을 네. 봤습니다. 일단 실무를 보면은 네. 1번이 네. 부분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몇 점 정도 득점하셨죠? 70% 정도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1-4번에 그 건축물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현금 등가를 아예 생략을 했는데도 거의 70% 정도 득점을 했습니다. 뭐 어떤 포인트에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풀 때 제가 그 실무 기준이나 이제 법전 회독을 하면서 이제 그 봤던 이제 규정 내용, 법 조문뿐만 아니고 규정 내용을 이제 그 문제 이제 틈틈이 다 이제 기술을 좀 하려고 했더니 1번에서 좀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맞췄나요? 숫자도 사실 못 맞췄던 것 같은 게 시점 수정할 때도 타 강사님들 이제 예시답안 같은 걸 보면 뭐 2개의 구를 평균을 하거나 3개 구의 평균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1개의 구가 그 지가 변동률이 본건 그 사업지구 지가 변동률보다 높아서 뭐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만 쓰고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썼는데도 점수를 되게 잘 주셨더라고요. 의외로 이렇게 규정들 잘 외운 사람들이 좀 유리했었던 시험이라고 봐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번에서 이제 보상이 이제 되게 큰 배점으로 나왔고 실제로 저도 뭐 2, 3, 4번은 남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못 본 정도였는데 오히려 1번에서 거의 득점을 많이 해서 이번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사실은 조금 평이할수록 좀 근거 많이 달아주는 게 중요하고 서술 많이 하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 네. 규정을 깐깐하게 외워서 다 네. 꼼꼼하게 써주신 분들이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실무 푸실 때는 특별한 에피소드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갔나요? 제가 이제 문제 풀이 순서가 1번, 4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3번 마지막 문제를 풀 때 도저히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제가 감이 안 잡혀서 당황을 너무 많이 한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을 잘못 봐서 15분이 남았는데 5분이 남은 걸로 이제 잘못 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100분이 다 됐는데 왜 종을 안 치지?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시계를 보니까 그게 90분이 지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얼른 급하게 썼던 거 이제 다시 지우고 숫자 이제 고치고 이제 시간이 한 7분 정도 이제 남았어서 3번 문제 이제 도시개발법 관련 문제였는데 도시개발법의 뭐 재정 취지나 도시개발법을 통한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그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의 역할 뭐 이런 거를 이제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거의 한 페이지 가량을 이제 줄글로 이렇게 막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실무 풀고 났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큰일 났다. 왜냐면은 원래 실무에서는 이제 볼륨이 크거나 이러면은 그 전연차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전연차 꽈락이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얘네들 제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잘 드셨나요? 점심은 그냥 모닝빵 6개짜리 사가갖고 그냥 물이랑 모닝빵 한 2개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에서는 뭐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이론은 제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엄청 잘 봤다. 이번 시험 찢었다. 이렇게 왜 생각.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원래 이제 스터디 때는 많이 쓰면 한 18페이지 정도 썼는데 그날 이제 21페이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에서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 이제 그 건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첫 줄인가 둘째 줄에 그게 있었는데 이거 놓친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다 해서 이거 찢었다 생각을 했는데 찢겨진 끝나고 건 나였다? 집에 가서 예시담을 보니까 제가 이제 논점 일탈을 했더라고. 네. 찢은 줄 알았는데 내가 찢겨졌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복교 시험 딱 네. 봤어요. 네네. 뭐 이렇게 딱 처음 이렇게 좀 넘겼어. 네네. 그때 기억나세요? 법규 넘길 때 네. 파본 검사 이렇게 하는데
이제 1-3번에서 이제 뭐 취소 정도의 하자가 있고 불가증력 발생했다 이렇게 두 개 딱 나오길래 오케이 하자 승계 하고 이제 나머지 그냥 쭉쭉 넘기고 이제 목차를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1-3번은 그냥 하자 승계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목차를 아예 안 잡았어요. 뭐 아예 안 잡고 나머지 문제만 목차를 다 잡고 1번부터 바로 딱 쓰기 시작했는데 1-1 쓰고 1-2 쓰고 1-3 쓰고 논점의 정리 딱 쓰는데 갑자기 뭔가 딱 이상한 거예요. 소송이 행정소송이 아니다. 민사소송이다. 하자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야, 선결 문제구나 하고 이제 다행히 논점을 이제 잘 찾고 이제 논점 이탈 없이 이제 문제를 다 잘 풀고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이거 민사소송이다 하고, 그럼 선결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이 간 거예요? 민사소송이니까 이제 선결 문제 아닌 기판력인데 선행 판결이 없으니까 이거는 선결 문제가 맞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니까 수용제 결액의 효력을 다퉈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예 효력 부인까지 이제 연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사소송이면 선결 아니면 기판력이다. 네. 이거 사실 그 좀 법을 잘 아시는 분한테 이 얘기하면 되게 얼척이 없어 할 만한 얘기인데 네. 우리 이제 과거 시험 기출로 보면 네. 이거 나오면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해라. 네.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복귀 시험 딱 네. 보고 네. 스무스하게 이제 집에 가셨나요? 아, 이제 1-3번에서 하자승계로 많이 헷갈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1-3번 뭐 썼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하자승계 아닌 것 같은데 하자승계를 썼다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선결 문제야 이렇게 했더니 제가 계단 내려오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다른 분들이 다 순식간에 싸해지는 이제 그 분위기를 딱 느끼고 올해 가능성이 있겠다. 아, 나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지금 막 가슴이 막 푹 내려앉는데요? 같이 계단 내려오던 사람들이 그분들께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험 보시고 좀 네. 발표 기다리는 동안은 좀 어땠어요? 일단은 이론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사실상 뭐 집합 건물이라고 해갖고 토지 건물 관점에서 개별 평가를 쓰는 게 논점 이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근데 또 제가 이제 남들 많이 못 풀었다는 또 선결 문제까지는 또 맞춰서 못 붙을 것 같다가 또 붙을 것 같다가 또 못 붙을 것 같다가 이래서 잠도 거의 못 자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이제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공부하는 거 보면 멘탈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건 또 막 못 버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머리를 쓰고 그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없는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좀 문제를 푸시는 분들,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낀 바를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GS 이제 실강을 가보면 생각보다 그 실제 그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험지를 미리 펴보시고 이제 목차를 미리 잡으신 다음에 그 종이 딱 치면 바로 문제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올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GS 할 때도 땡 치면 이제 목차 잡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파본 검사할 때 뭐 키워드가 뭐 한 두세 개만 걸려도 되게 여유 있게 시작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에피소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운동만 11년 하시다가 공부해본 적도 없던 분이 갑자기 감정평가사 공부 시작하셔서 무려 3년 만에 공부하시던 분들도 3년이라 그러면은 준수한 건데 이렇게 진짜 아예 베이스 없으신 분이 3년 만에 붙으신 이력을 가진 우리 김현탁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되게 가벼운 주제긴 한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암기를 해야 되는 법규 같은 거는 종이로 봐야 그 위치가 더 잘 기억이 난다. 그냥 뭐 이제 그때그때 푸는 뭐 문제 같은 거나 이제 아이패드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탁님은 보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아이패드에 넣었어요. 법전도, 네. 실무 기준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다 똑같은 화면에 다 똑같은 거라서 이게 3차원적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갤럭시 탭이나 화면 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두 쪽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보면은 이거 사실 이렇게 실제 저희가 책을 봐도 이렇게 두 쪽씩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외우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눈이 조금 아플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약간의 그 암기에서 살짝 분리할 수도 있다. 네. 근데 현탁님은 못 느꼈다. 네. 오케이. 그럼 반대로 좀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장점은 예를 들면 뭐 그 기본서를 보다가도 아 잠깐 법전을 봐야 되는데 하면 이제 책 같은 경우는 다시 꺼내서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전에 봤던 거 그냥 딱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법전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에서도 엄청 효율적이고 그리고 공부를 한 장소에서만 하시면은 책으로 봐도 뭐 괜찮겠지만 아이패드가 있으면 집에서 하다가 카페에서도 하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펜을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형광펜을 막 뭐 20개씩 갖고 다니고 필통을 이만한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펜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모든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라이트하지만 이제 저같이 약간 이런 거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나 이걸로 좀 공부하고 싶어. 네네. 라고 할 때 일단은 좀 알려줘야 될 거.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북 스캔하는 거. 아,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 도대체 뭐 어떤 어플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설정하면 좀 편하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북 스캔하는 거는 이제 뭐 아마 집 근처나 이런데 그 셀프 그 북 스캔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져가면 이제 사장님이 뭐 이렇게 재단하는 거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스캔하는 거 도와주시고 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고 하면 이제 내려받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굿노트나 아니면 노타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슬 아니면 노션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갤럭시 탭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그 삼성 노트까지 이제 고려를 많이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굿노트랑 노타빌리티는 그 두 쪽 보기가 안 돼서 일단 그 안 썼고 저는 이제 플렉스를만 쓴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이제 갤럭시 탭 쓸 때는 삼성 노트랑 이제 플렉스를 고민을 했는데 삼성 노트는 두 쪽 보기를 해서 이게 옆으로만 넘기게 되고 위아래로 이게 스크롤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는 플렉스를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의외로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되게 치명적인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네. 이 앱 써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면 되는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좀 세팅하면 조금 편합니다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이거 쓰시다 보면 분명히 이거 약간 불편한 게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치 조금만 해보시면은 아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너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네.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질문과 답은 다 있다. 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그 고민하시는 분이 이제 그 눈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그 또 고민하고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2년차 때 공부할 때 눈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시력도 많이 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안경사 분이 계셔갖고 그분이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그 도수를 좀 조절을 해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쓰던 안경에서 도수를 4단계 정도 내려서 이제 안경을 쓰니까 멀리 있는 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이제 아이패드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쾌적하게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3년차 때까지 아이패드로 공부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또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다가 이렇게 확대도 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편은 좀 젊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조금이라도 이제 좀 캐주얼한 접근이 가능하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 짧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생활편 하고 마지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평가사입니다. 자, 우리 35회 합격하신 김현탁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 좀 생활적인 거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의 되게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진 않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 시간 얼마나 하셨어요? 공부를 딱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순 공부 시간 기준으로 한 12시간 정도를 했고 점점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서 이제 체력이 점점 같이 떨어져서 2년차 때는 이제
10시간 정도를 이제 전후로 했던 것 같고 3년차 때는 이제 사실 그걸 측정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한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수로 12시간 한 거 사실 되게 많이 한 건데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시간으로 끌고 갔어요? 한 1년 가까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매일의 공부 패턴 1년차 때는 이제 아침에 한 6시 50분쯤 일어나서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저희 또 자취를 해갖고 한 10시 반쯤 이제 음식 배달을 시켜놓고 12시 정도에 오게 이제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2시쯤에 밥이 오면 밥 먹고 치우고 샤워하고 뭐 한 1시나 1시 반 정도에 이제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서 또 다시 5시 반에 또 배달 시켜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4시간 동안 안 일어나요? 그 대신 그 뭐 1시간 반 하고 뭐 10분 쉬고 대신 쉴 때는 딱 10분만 쉬려고 이제 딱 시간 재놓고 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까지 공부하면 대충 내수를 12시간 찍어요? 보통 한 11시 한 반에서 12시 정도면은 찍었는데 이제 점점 가면은 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막 1시, 2시 이렇게까지 계속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좀 이제 시간도 안 재고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3년차 때는 이제 딱 그 10월 말부터 이제 공부할 때 아침에 한 9시 한 반 정도에 이제 눈을 뜹니다. 9시 반 정도에 눈을 뜨고 양치하고 벌 앉아서 법정 공부 같은 걸 이제 시작하고 해서 또 11시 반쯤 되면 실무 문제 이제 좀 풀다가 11시 반쯤 되면 또 배달시키고 12시에 밥 먹고 런닝맨 같은 거 틀어놓고 예능 보면서 밥 먹다가 뭐 샤워하고 뭐 한 1시 반이나 뭐 한 2시쯤 이제 뭐 기본서 다시 또 보고 5시 반쯤 다시 또 배달시키고 그리고 3년차 때는 이제 그 한 1시 반쯤 공부를 시작해서 한 2시 50분까지 공부를 하고 월, 수, 금은 PT를 이제 3시에 가서 4시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 4시에 다시 와서 4시부터 6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 또 다시 런닝맨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보다가 한 뭐 7시 반이나 8시쯤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해서 대신 밤에는 12시 넘어서 뭐 1시 정도까지 하고 다시 또 아침에 뭐 9시 반 뭐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뭔가 2년차 때는 되게 이렇게 엄청 빡빡하고 네. 힘겹게 한 것 같은데 3년차 때는 뭔가 느낌이 약간 좀 이렇게 널널하진 않지만 뭔가 좀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땠어요? 2년차 때도 이렇게 할걸?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공부 효율이 12시간을 해서 100을 넣으면 흡수되는 게 한 10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3년차 때는 한 8시간 반에서 70을 집어넣으면 한 65 정도가 흡수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능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대신 그 공부 시간에 지장 안 되게 밥 먹을 때 예능을 많이 봤는데 주로 이제 유재석님을 좋아해서 런닝맨이나 유퀴즈 뭐 이런 거 이제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풀려. 스트레스가 막 너무 안 풀려. 그러면은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막 30분, 1시간씩 좀 떠들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슷하게 오늘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 집중이 안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그냥 앉아있자. 왜냐면은 일단 보면 얼마 못 보더라도 평소에 만약에 100을 봐서 한 70 정도 흡수했다 치면 그냥 앉아있으면 30은 흡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놀아본 거는 뭐 하고 논 거예요? 사실 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아예 모든 연락을 거의 다 끊었고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논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영화 보러 간 적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실 이제 GS 등수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루 정도는 진짜 뭔가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날 오기도 하는데 네.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일단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도 제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더 했지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이 개별 스터디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진 않을까? 뭔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 답안도 보고 서로 막 의견도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저도 그 자취를 이제 그 1차를 합격하고 신림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개별 스터디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고 사람과 만나서 이제 자꾸 얼굴 보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또 자주 마주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혼자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림동에 와서 그럼 집에서만 공부한 거예요? 네. 꼭 신림동 안 왔어도. 네, 사실은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랜드잇을 선택하기 전이었고, 이제 그 학원을 이제 매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신림동을 들어온 거였는데, 들어와서 이제 랜드잇을 이제 그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강의를 이제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굳이 신림동을 안 왔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뭐 현탁님 사실 2년차 때랑 3년차 때 이제 봤는데, 현탁님이 문제만 풀고 그냥 그 강평 때는 인강으로 들어가지고 저는 이 사람 뭐 어디 갔나 이러고 있었는데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실강 굳이 조금 더 듣고 가지. 그게 제가 2년차 때 이제 답안 상담을 받으면서 가독성 있는 답안지를 만드는 스킬을 저는 거의 다 배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법조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뭐 꺽쇠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남아서 강평을 듣고 답안 또 첨삭을 받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시간에 열심히 스터디를 보고 집에 가서 한숨 잔 다음에, 또 랜드잇의 장점이 저녁이 되면 강평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평을 3시간 들을 수 있는 걸 2배속으로 1시간 반 안에 뚝딱 듣고 그날 복귀까지 마치고 토요일날 이제 쉬었습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같이 평소에 이제 활동량이 많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활동량이 확 줄면 이제 그 체력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운동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섬세함이 좀 떨어져서 막 서브 만들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걸 잘 하지 못하는데, 안평가사님은 그대로 서브를 다 제공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걸 열심히 보기만 하면은 됐으니까, 그래서 또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음에도 계속 이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가족이랑 제 친구들에게 되게 고맙다고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거 합격수기 네. 밑에 이제 댓글에 저희가 달아 놓을게요. 네. 그래서 보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카페 댓글. 네. 카페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현탁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많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